같은데요.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중이 애초 백악관에서 밝힌 14, 15일보다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13일. 예. 2박 3일이에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하루 더 늘어났다라는 발표를 방금 전에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 외교부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2일과 13일 방한을 해서 서울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사전 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미중 정상회담 빅 이벤트의 주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제가 요 얘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글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트럼프 친트럼프 매체 데일리 콜러에 기고문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왜 웃으세요? 아니, 웃기잖아요. 웃기긴 합니다. 그래서 웃었지. 웃겨서 웃었을 뿐인데 왜 그래?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는데 그 중국 간첩이 이제 중국의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 얘기에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드론을 이용한 군사 시설, 부산, 제주 국정원 오산공군 기지를 다 촬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보 주권이 무너졌다. 안보 주권이 약화됐다고 원문에. 근데 그거 지난 그 재판 때 윤석열 재판 때 이게 바로 계엄 사유. 그게 바로 계엄 사유였어요. 하나로 나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훼손, 네. 법치 붕괴, 그 다음에 저기 동맹 신뢰 기반.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한국 내 법치의 붕괴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진 망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이란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어머나. 네. 우리는 망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완전히 망한 나라. 지금 그 불장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조를 돌파했다. 네. 이 나라 이런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뭐 말을 뭘 했나 마나 조금 약간 모호해 보이는 그것이 이제 확연히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그 분명해졌다. 이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윤 어게인이다. 그럼요. 이게 윤석열의 시즌 2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름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치르는 거다. 네.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웃었는데요. 원래 이 코미디라든가 유머라는 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과의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웃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를 즐겁게 해줬다. 그거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박수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함으로써 윤 어게인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가가지고 그 내란 세력들은 이제 망조드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으로는 감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국가적으로는 너무 불행하다. 우리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그 장동혁 대표가 미워도 다 같이 발전하고 우리 다 같이 선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선진화되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의 제1야당 지지율이 18%예요. 이 정도 되면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든 30%는 하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중도 보수 어떻게든 끌어안고 30%는 해야지. 중간은 가야지. 그렇잖아요. 334. 443 이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못하면서 여전히 윤석열을 붙들고 가겠다는 저게 이게 도대체 상식에 이 부합하는 부분은 건지.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윤 어게인이라는 난파선 쪽배라도 올라타야 되는 망망대해에서의 어떤 자신의 안전에 불안한 제1야당 대표의 그 존재감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타이타닉 같은 데서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저쪽에 떠다니는 네.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들고. 붙들어야 나의 최소한의 당장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는 심리. 예. 이게 이제 윤어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에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강한 세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까지 60%가 계엄은 계몽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집돼 있는 요 윤어게인 세력의 쪽배 위에 일단 올라타야지 안 그러면 맥주병이거든. 그러니까. 꼴까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 이 저 꼴까닥하는 어떤 그걸 갖다가 면하면서 당장의 안전 추구 예. 심리 예. 이러다 보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정치적 배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혁신을 하고 중도층에 손을 내벌리고 이렇게 크게 품어주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맞습니다. 예. 김정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대웅역 대표가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정말 보수가 아니었잖아요. 다 사이비 보수, 가짜 보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장동혁 대표가 구국의 결단으로 김종대 의원 말대로 네. 그 윤어게인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네. 쪽배에 태워서 그래서 맥주병처럼 가라앉기 작전. 아.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을 구국의 완전히 결단을 한 거다. 물속에 다 빠뜨려버리기 위한 앞으로 대정치 변혁이 일어날 수도 그럴 있겠는데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런 이번 경우가 바로 이란의 신정 정권의 행태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미국한테 아무리 두드려 맞고 국가가 망해도 네. 자국 국민을 3만 명 학살하고도 그러니까. 버티는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냐 어떤 그 투쟁의 서사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투쟁의 서사. 모든 것은 나의 순교의 그 숭고한 어떤 길로 가는. 예. 그래가지고 그 소년병들이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천국의 열쇠를 하나씩 지급받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집단으로 지뢰밭으로 달려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게 순교의 서사예요. 아, 장동혁 대표가 순교의 서사를 쓰고 있다. 너무 많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란이. 예, 이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짚으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중에 소위 친쿠팡 미국 의원들을 다수 만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전체 만난 9명 중 4명이 쿠팡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쿠팡 로비 차원에서 갔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1야당 대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기업이 노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은 노비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네. 노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편승해서 네. 어떻게 동아줄이라도 잡아볼까 예.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평소에 로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미국은 원래 로비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고 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사회적 공적 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하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로비에만 몰입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마가 기업을 자처하면서 거의 얘기하는 거 보면 마가의 논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안보 논리를 기업 논리에다가 끌어오는 일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요. 손을 내미는 이러니까 로비가 문제되는 거고 네. 이러면 이 로비가 누굴 향하겠느냐 또 어떻게 되게 미국 내 어떤 정파 정치에 이것이 또 결합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우려돼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로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하는 거. 예, 우리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쿠팡에 어떤 천민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 뒤에는 일단은 벗어버린
플랫폼 독점 기업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이게.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